오늘 아침에 그 이종걸 사건을 봤어요? 예.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제 인터넷이 되는 지구에 딱 들어서서 요즘에 이슈가 뭐냐 찾아봤더니 이종걸 막말 파문이 있더라고요. 예. 이종걸 막말 파문이 있는데 그 이제 파문의 내용은 이종걸이 아이폰으로 트위터를 하면서 이제 박근혜 그녀는 이 반성도 없이 못 본 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의 트위터였는데 그녀는 이걸 갖다가 줄임으로 그년 이렇게 쓴 거야. 박근혜 그년 서슬이 펄해서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쓴 거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이제 이종걸 막말 파문이 생긴 거야. 그랬더만 이제 이종걸이 그년이란 말은 그 잔 부끄러운 줄 몰랐다 하는 것처럼 그녀는의 약자다라는 해명을 처음 내놨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폰으로 이게 오타가 났는데 그거를 그냥 올린 게 실수라서 바로 삭제하고 제대로 된 글을 올렸다라는 게 이제 해명이었어.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해명이었다가 이 공격이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 주변에서 그건 욕도 아니다. 그 정도 갖고 무슨 해명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종걸 이 사람이 자기가 박근혜 저격수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여기까지 팩트입니까? 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봤거든요.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아니에요? 예. 와이파이 존이 안 되는 곳. 와이파이 존이 안 되는 곳.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와이파이 존이 안 되는 지구.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사과를 했다. 예. 그니까 이제 제가 제대로 얘기는 한 거죠. 제가 여기까지 제대로 알고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그 사이에 유감 표명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종걸이 뭐라고 사과를 했나요? 예. 그 이종걸이 뭐라고 사과했어요? 예. 트윗으로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래요. 예. 자, 한겨레에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름나라님, 랭님, 새로 시작하자님, 까만토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요, 제가 지금까지 사과를 안 했으면, 예. 지금까지 사과를 안 했으면 제가 막말하려고 했어요. 예. 만약에 이종걸 의원이 이 시간까지도 사과를 안 했다면, 예. 이 시간까지도 사과를 안 했다라면, 저는 이제 굉장히, 막말을 할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종걸 막말로 달아놨는데, 우리 사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성기를 떼버려야 된다. 막말로 불화를 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환생경제라는 자기네들의 연극에서 노무현 대통령 불화를 떼라.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마구마구 하고, 그걸 박근혜 씨는 뒷자리에 앉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전문 배우다. 그러면서 즐겼던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환생경제 연극인데, 예. 환생경제 영상 있습니까? 예. 환생경제 연극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봅시다. 동영상. 동영상을 한번 올려주세요. 매니저님 찾아가지고요. 동영상, 좀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건 한번 봐야 돼. 예, 봐야 되니까, 환생경제의 주소를 좀 올려주시고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연찬회, 한마디로 한나라당 공식 일정을 간 거예요. 공식 일정을 가서,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출연을 해서 했던 연극이에요. 그 연극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2004년이죠. 그게 2004년인가에
2004년 8월인가 나온 연극인데, 예. 안녕하세요. 실사 효린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삼성 갤럭시 S3 올림픽 응원 댄스 한번 배워볼까요? 싫어! 예. 형제가 왜 죽었대? 걔 건강해. 자. 아우, 진짜 이렇게 매너 없이. 하여튼 삼성은 홍보라도 저렇게 그냥 저질 광고를 해. 자, 봅시다. 무슨 병? 고천성 면역 결핍증. 어머, 에이즈? 가 아니고 그 비싼 건데 고천성 영양결핍, 신경근육마비에다가 뇌하수체 교란 파탄.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기 때 제대로 잘 먹여야 하는 건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래. 걔 남편이 체다만을 먹었댄다. 어디 뭐가 잘났다고 그뿐이냐? 허구한 날 슬퍼 마시고 두들겨 패고 가게덕은 다 때려부시고 그뿐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우리 큰애 친구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아이 자식들이 죽었는데 안녕은 무슨 안녕? 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조금 아까 이 사람들이 그 욕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죽었다. 근데 이 경제가 죽은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소주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연기한 거예요. 그 노가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허구한 날 슬퍼 마시고 두들겨 패고 가게덕은 다 때려부시고 그뿐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우리 큰애 친구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아이 자식들이 죽었는데 안녕은 무슨 안녕? 뭐요? 아니 무섭다. 하나님 봐 이거 봐. 인사내도 욕을 하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아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것이오? 야! 갑자기 가면으로 변했으면 불알까지 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할로. 친구까지 지랄이. 죽일놈 같은 거야. 그네 너 이혼하고 이 자료로 그거만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몰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경주집 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도 이사 나가자고 말만 막혀 죽었는데 엄마 불쌍하지 않아? 이참에 너희들이 콱 멍이리 잡으라 해라. 너희들이 전설인데 귀에 따까리도 안 된다. 아버지 바람나서 돌아다닌 동안에 우리 집안 챙기고 나하고 형제 살려서 그래도 우리 집안 이만큼 남기고 다 엄마 덕분에. 아버지 할 일 뭐 있어요? 이 호로 자식 봐라 이거. 쳐보세요. 이거 지들 이 새끼 아들놈 일하고 있어 이거. 저거 요새 잘 나간다. 5,000년 역사 바로 세우기 위원회 위원장이라. 당군 시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5,000년 역사를 바로 세운대. 와, 출세했지. 저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일 못하던 놈이 뭐 운동만 하고 다니더니 말이야. 그럼 넌 아니냐? 나? 난 아니야. 난 전두환 때 술 취해서 선거 벽부에다가 오줌을 싸다가 걸려서 그것도 전두환 얼굴에다 척척으로 쌌지. 그러다가 뭐 민주투사 된 거지 뭐. 이거 말이야.
너 뭐가리 김정일 위원장을 웃길 수 있잖아. 그래, 그거 내가 할 수 있지. 한번 해볼까? 한번 해요. 우물가에 어치 한 마리. 이런 장면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식 행사에서 한 연극이에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연극이에요. 모든 것을 깽판을 쳐들었단 말이야. 내가 누구냐? 5천년 역사도로 세우기위원회 위원장이거든. 누구든지 지 할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다 걸렸거든. 아마 당군 할아버지도 귀를 이렇게 하면 못 거든. 그런데 말이야, 미안하지만은 너는 고아잖아. 그 뒤를 캐면 뭐가 나올 게 있겠어? 그래! 난 고아라는 게 이렇게 세상스러운 정말 없었어! 맞아, 고아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참의 천국의 위협이야! 형제 죽은 거 우리 모두 책임이라고요. 안돼! 경이야! 가지마! 아따 그 정말 떼서리로 정성을 떨고 앉았네. 경제 그만하소. 경제 하나 죽은 거나 얘기야 난리야. 묻는 말에 대답하고 경제를 살려주는 대신 내게 남편 데려가면 안 되겠어. 뭐라고요? 아니요. 집에 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이 아줌마 고개는 순하더만 고집 한번 되겠으네. 당신 남편 내가 보니 개판 5분 전인데 데려가면 속 시원하고 좋잖아. 아니요. 저 사람 입이 거칠하고 항말하고 가볍게 처신합니다만 그 인생이 애기 없는 자식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오늘 우리 저 지독한 영감이 큰 결심하셨어. 아줌마가 하도 매달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간절하게 애원하니 죽은 경제는 살려주고 대신 당신 남편 데려가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이야. 3년 후면 당신 남편 데려가니 그때까지 잘 준비해서 가정을 잘 꾸리도록 하시오. 어디 조용히 하세요. 움직였어요. 경제가 살아났어요. 방금 보신 장면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네. 이게 바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준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저 문제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그 환생경제라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걸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런 박근혜 근현이라는, 물론 자기는 근현이라는 건데 줄임으로 근현이라고 쓴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사실 그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오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표현이고 더더욱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한 건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이고,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예. 아까 이제 오후에 들어서 정중하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한 거에 대해서, 예, 저도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의 막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도 용서할 수 없고, 이종걸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또한 전 잘못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종걸은 한 사람의 잘못이고,
저건 때로 잘못이죠. 무엇보다 박근혜는 저 한나라당의 환생 경제가 끝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 배우 뺨친다 그러면서 저 깔깔거리는 사람들처럼 앉아서 저 연극을 즐겼어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종걸에 대해서 최고위원을 그만둬라, 당적을 뺏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이종걸 의원이 막말한 건 맞고, 그건 마땅히 사과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 딱 멋지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까지도 이렇게 논란거리에 발언을 했던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종걸 의원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되지 않나. 나라면, 일반 국민이라면 비난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 주제에 지들이 감히 그년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욕을 하고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 한마디로 이거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한 격이죠. 깨끗하지 않게 겨가 묻은 이종걸 의원 그걸 갖다 똥 묻은 개들이 와서 더럽다고 욕을 한 거야. 내가 볼 땐. 다른 사람이 국민 4,800만 다 욕해도 새누리당 지들은 감히 욕할 자격이 없지. 왜? 니들이 그런 말에 대해서 욕했다라고 반응하려면 먼저 쟤네들 다 잘라. 저 국회의원들부터 다 잘라. 쟤네들 중에 지금 새로 국회의원 된 애들 누가 있어? 정두원. 정두원부터 시작해서 이해운 다 잘라. 모든 당적을 뺏고 다 잘라.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그래. 그러면 이종거리도 내가 잘라 볼 테니까. 주호영이도 또 됐어? 그니까 내가 볼 땐 욕할 자격도 없는 것들이 욕을 했다. 그게 더 코미디라는 거야. 니네는 누구 욕할 자격이 없어. 물론 정치인 막말은 나는요 어떻게 보냐면 한나라당 환생경제에 나왔던 사람들도 나는 다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종걸 의원도 오늘 비록 사과했지만 나는 이건 사과로 끝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저 환생경제 연극에 등장한 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전부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박근혜도 나는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봐. 저런 연극을 보고 지가 깔깔 웃으면서 정말 전문가를 능가하는 연기력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난 우리나라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닌가요? 제가 좀 과한가요? 나는 이종걸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우리 당 최고위원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저 환생경제 연극을 공식적으로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국회의원 잘라야 되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즐긴 박근혜 씨도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 문제 이렇게 덮으면 안 된다고 봐요. 박근혜 그년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잡으려면 다 같이 그만둡시다. 이종걸 그만두고 너네 환생경제에 나왔던 국회의원도 다 국회의원 사퇴하고 박근혜도 후보 사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아니야?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더러 육시랄 놈이라며. 육시가 뭔데? 팔다리 4개 사지를 자르고 목까지 잘라서 몸을 6조각 내서 죽이는 게 육시야. 한나라의 대통령더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를 죽였다 그러면서 더 웃긴 건요 대한민국 경제 죽인 건 김영삼이에요. 한나라당의 뿌리 신한국당 거기서 죽인 거야. 그래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죽였다라고 개 거짓말을 하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은 육실할 놈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한 4번인가 얘기하죠? 웃고 박수치고 프로를 능가하는 연기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모여 앉아서 누구더러 뭘 그만두래.
그만두려면 같이 그만둬. 나는 이종걸 위해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종걸 의원이 이건 정말 이 한나라당, 한 당의,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 트위터라는 게 참 말이 많잖아. 한나라당 쟤네들은 저런 짓거리를 해도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 또 누구도 언론에 다루지도 않아. 저거요? 조중동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예. 하느님 감사합니다. 조중동에서 이종걸 발언만큼 보도했을까요? 이종걸 그년 발언의 뉴스와 저 환생경제 뉴스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뉴스 개수가 달라. 민주당은 콧방귀만 끼어도 모욕죄가 성립되고 한나라당은 칼부림을 해도 무사한 게 우리나라야.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종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거 욕먹어 마땅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한우님, 식물 DNA님, 설백호님, 군자탄 탕탕님 감사합니다. 그만둘 일이죠. 국회의원까지 사퇴하세요. 예. 그리고 저 환생경제에 나왔던 사람들도 전부 국회의원 사퇴하고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그리고 꺼지세요. 다 꺼져. 모두 꺼져. 올 꺼져. 니네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막말하고 싶으면 나처럼 인터넷 방송이나 해. 하다못해 인터넷 방송도 막말한다고 지랄이더라. 그런데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6억 원씩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거리 하냐? 그래놓고 대통령 후보를 나와? 아주 지랄이 장과를 했어요. 용서하지 맙시다. 저 한나라당 환생경제했던 국회의원들 영원히 출마 못하게 하고 이종걸도 국회의원 그만두고 얘네들 다 잘라. 박근혜도 잘라. 다 잘라. 어디서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아? 어디서 대통령한테 막말을 해? 국회의원이. 다 잘라. 그냥 넘어가기만 해봐. 후보 사퇴해.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국회의원 다 자르고 이종걸도 국회의원 내놔. 자격 없어. 나는 어느 한쪽 편만 들진 않아. 나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 편파적인 저기는 안 해요. 나는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죄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야. 어느 당 소속을 떠나서. 공정하지? 에코맘님, 해사모님, 철이마왕님 감사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불만 있어? 자, 망치 부인이 옳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망치 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망치 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예. 예. 무려 8년 전이면 그 8년 전에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가 아닌가? 무려 8년 전 얘기니까 죄가 없어? 씨발 지랄하네. 그 8년 전 그 여자가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하고 다른가 봐? 예. 저는요, 예. 그 1967님 감사합니다. 김용민도 막말 때문에 국회의원 떨어졌잖아. 알지? 국회의원 김용민이 과거에 8년 전에 막말로 국회의원 떨어졌잖아. 그거 몰라? 그러면 김용민은 8년 전 막말로 국회의원 떨어지는데 새누리당은 8년 전 막말로 국회의원 안 떨어져? 그게 어떻게 이렇게 부당해? 민주당이 하면 떨어져야 되고 한나라당이 하면 안 떨어져야 되는 거야? 왜 그래? 8년 전 막말로 김용민은 국회의원 떨어졌어. 얼마나 보도를 많이 했는데 조중동이 김용민 막말처럼 쟤네들 보도를요 전국에 내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 왜 이렇게 불공정해? 내가 틀렸어? 할 말 없으면 걸레 보진년이래.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거 공개 수배합니다. 걸레 보진년아? 내가 뭘 알았는데 이게 걸레 보진년이라고 쓰니 너? 자 얘는 스샷 떠주세요. 이거 녹화됐습니다. 너는 알지? 가을에 법원에서 만나? 예.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막말하는 정치인들은요, 전 정계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계 퇴출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퇴출시켜야 되고, 김영민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종걸도 퇴출해야 되고, 저걸 보고 프로를 능가하는 연기다라고 칭찬한 박근혜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해? 무슨 본을 보여? 이거 중고등학생들이 봐봐. 어떻게 되겠어? 망치부인 방송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안 되니까 19금 해야 된다며. 저 사람들이 나오는 거 저거 19금 저 청소년들한테 보여줘봐. 뭐라 그러겠니? 그 이중잣대를 버려. 나는요, 김용민, 이종걸은 할 말을 했다. 뭐 그년이 뭐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는 우리 정치판에서 빠져야 된다고 봐. 내가 솔직히 오늘 아침 화가 난 이유는 이종걸이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자기가 그년은 욕도 아니다. 너무 약하다라고 한 사람도 있더라. 나는 이종걸 의원이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면 대통령과 동급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거 너무 약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거기다 그 사람은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건 욕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기준이 명확해요. 나는 이종걸 의원이 정말로 오늘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를 했으니 내가 지켜보겠지만 국민 여론이 뭐 이게 이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들고 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어. 이종걸이 나는 그만둬야 된다고 봐. 그만두고 환생경제 찍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그만둬. 박근혜도 후보 사퇴하고 다 그만둬. 그렇게 가야지. 공정하게 그렇게 가자고 우리. 아니 저렇게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이라고 얘기한 애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명박한테 육실할 놈 그래봐? 우리 의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 공평하게 다 같이 그만둬. 그렇게 막말한 애들은 다 같이 그만두라고. 이렇게 덥지만 너네 환생경제 저기 나왔던 국회의원들하고 그 이종호라고 다 똑같이 쳐. 조용히 넘어가게 말라 그냥.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발언은 뭔데요? 박근혜가 최저임금을 막 올려야 된다 그랬나봐요? 예. 우리 박근혜 최저임금 이야기 좀 봅시다. 우리 박근혜 후보가 그 막말 연극에 끼끼덕거리고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박근혜가 최저임금 올리자, 막 이랬나봐요? 국회의원 월급 수준으로 최저임금 올리자, 막 그랬겠지. 명선아지님 감사합니다. 설마 최저임금이 비싸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예. 박근혜 그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좀 올려줘봐요. 박근혜가 최저임금이 5,000원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 최저임금이 5,000원이 안 되나요? 그냥 얼만 줄도 모르고 5,000원 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이 5,000원이 아닌가요? 5,000원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 언제 그랬어요? 언제? 언제 그렇게 물어본 거야? 동영상. 이게 그 동영상이에요? 바다커피님, 그게 그 동영상이에요? (12년도) 현재 우연치 않게 인터뷰 볼게는 숫자 문제가 나가네요.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이건 객관식입니다. 1번 4,580원, 2번 5,500원. 하나, 패스, 둘, 바꾸원. 하나, 바꾸버리? 하나. 5,000원. 5,500원? 예. 아닙니다. 예. 4,500원.
4,580원입니다. 이거 패스패스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 일단 틀리셨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시급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서민들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됩니까? 예, 4,580원이라고 하네요. 예.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문제를 받고 알았어요. 5,000원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분께 여쭙겠습니다. 예. 시급 4,580원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최저임금을 지금 현재보다 2배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4,600원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걸 한 8,000원 수준으로 올리자. 네. 이런 제가 공약을 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2배 수준으로 예. 올리고 싶다라는 또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년도 현재 설마 이걸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지? 비공개 토론이지? 응? 설마 이게 뭐 공개됐겠어? 응. 에이, 이게 설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공개 토론에서 그랬으려고. 공개 토론이야? 데일리안이 참 큰일 했어요. 네. 데일리안이 큰일 했네. 예. 내가 태어나서 내가 데일리안한테 박수 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예. 내가 이 데일리안한테 박수 칠 일도 있군요. 네, 정말 감동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아이고, 내가 데일리안 거를 2번 보고 싶은 것도 있네요. 숫자 문제가 나가네요.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이건 객관식입니다. 1번 4,580원, 2번 5,500원. 하나, 패스패스. 둘, 바꾸면. 하나, 예, 바꾸버림. 하나, 5,000원, 5,000원. 5,000, 조금 남을 500원? 거, 예. 아닙니다. 예. 4,580원입니다. 이거 패스패스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 일단 틀리셨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시급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서민들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됩니까? 예, 4,580원이라고 하네요. 예.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문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보충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보충 질문을 하신 거죠. 예. 아마도 이종걸 의원한테 그녀는 욕도 아니다. 너무 약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었을까. 예. 이종걸 의원한테 격려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었을까. 예, 제가 아까 이종걸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려면 어울리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네. 그걸로 약했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네요. 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후보. 예. 그런데 모르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 보충 질문을 또 해. 5,000원이 아까워요. 정말 이걸 공개적으로 막 또 방송도 해. 진짜. 이거 웃으면 안 되는 뉴스인데, 눈물 나는 뉴스인데, 와, 진짜 막.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어요. 예. 5,000원 좀 넘어요. 예,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답해놓고, 틀렸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데, 5,000원이 안 되나요? 정말, 그런데도 우리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 1등이라는 거, 야, 이게 멘붕인 거야, 나는. 저래도
멘붕이야. 저래도 1등이야. 아빠 엄마가 총 맞아 죽고 불쌍하게 시집도 못 갔다. 그 한마디면 최저임금 몰라도 되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깔보는 거 아니야. 자, 4,580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 다음에 가장 고위 공직자 월급은 국가 최저임금으로 하자. 대통령 월급, 국회의원 월급,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월급은 뭘로 하자? 법정 최저임금, 이걸로 하자. 그래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다음에 한번 바꾸면 그거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국민 법정 청원 운동 한번 할까요? 네. 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전부 뭘로 하자? 법정 최저임금으로 하자. 그러면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노력들 하겠죠. 그죠? 예. 밥값도 못하는 새끼들이 돈은 너무 많이 받아가. 그죠? 예. 자, 4,580원에 비해, 5,000원이 안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인가요? 예. 난 정말 우리 새누리당을 보면서 드는 느낌. 내년에 상승해서 4,680원. 예. 우리 새누리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모여 앉아서 일관되게 무덤 파기에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누군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15년 내내 무덤만 열심히 파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대통령이 될래나? 참 웃기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나는 솔직히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데도 대통령 후보 1등이라는 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1등이라는 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좀 합시다.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1등일까요? 국민들이 언론에 노란하고, 이 언론을 장악한 이 권력이, 재벌 언론 권력이 이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뭘 하니까, 우리 민주당에 후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는 뻑도 못 쓰고 맨 안 고민만 하는 그 남자한테 주구장창 목매고 있는 거 정말 문제 있죠. 석훈님 감사하고요, 강가인님 감사하고요, 명선 아짐님도 감사하고요. 그럼 이런 나라 왜 왔을까요? 이런 나라 왜 왔을까요? 이런 나라가 온 이유,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저들의 말도 안 되는 비판이 있다고 우리 민주당 쪽 또는 야권 지들 멋대로 갈라져갖고 잘난 척했잖아.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언론 전부 다 쓸어버리고. 그런데 언론, 저 못돼 처먹은 재벌 언론들이 누굴 두려워한 줄 알아요? 박근혜를 두려워해요. 이명박보다 박근혜를 더 무서워한다고. 왜? 옛날에 박근혜 아버지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는 재벌 언론들이 누구한테 정부의 핏바람먹힘을 당했기 때문에 언론도 벌벌 떨고 재벌들도 벌벌 떨어.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뭐 하고 있나? 다인 형님, 고비아 돌자님 감사합니다. 이 민주당 당대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해찬, 친박에게 검은 돈 차명 제공 제보 잇따라. 이런 기사에 댓글도 없어. 야, 이런 기사에는 댓글도 없어요. 별 시답지 않은 그 기사에는 댓글도 많지만, 야, 현영이 공천과정 의혹 투성이 박근혜 사태는 아니어도 석고대자 할 일이다. 검찰에서는 당원 명단 유출 발표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종걸 막말 논란 당 대응할 일 아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석고 대제해야 한다. 공천 뇌물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을 향해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한 말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얼마나 잡으십니까? 언론사에서는 300만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민주통합당 1월 15일 경선 때는 65만 명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00만 명까지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 명, 목표가 언론 보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네요. 언론에서는 좀 너무 크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번 65만 명도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100만 명까지 가면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이해찬 대표의 냉철한 사고죠. 예,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언론에서 왜 300만이라 했을까요? 언론에서 왜 이걸 300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언론에서 민주당 300만까지 간다! 라고 뻥카를 친 이유가 뭘까요? 예, 김백이죠. 100만 명, 150만만 돼도, 200만만 돼도, 우리는 목표가 100만이야. 근데 100만이었는데 150만이 되면 대성공이야. 근데 300만으로 딱 때려놓으면 150만이면 애게! 그러라고. 실패한 경선이라는 기사를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해놓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치사한 새끼들. 하여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랄 연병. 예, 300만 명 안 되면 실망하라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190석 180석 그렇게 알바 새끼들 떠들고 다닌 거야. 그 과반수 못 넘으면 개 실망하고 국민 멘붕 오라고. 진짜 잔대가리는 더럽게 굴려 저 새끼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만 명 목표가 언론보다 작은데 언론에서는 좀 너무 크게 잡은 거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65만 명도 초유의 사태다. 그러니 100만 명까지 가면 큰 성공이라고 본다. 그런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 민주당 역대 최대 선거인단을 보면 2007년 경선에서는 192만 명이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박스택이나 유령당원이니 본인도 모르는 대리등록 문제가 불거져 문제가 됐는데 혹시 이번에도 후보들이 팬클럽 같은 외곽 조직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규모 선거인단을 모으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대비책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나요? 2007년에는 유령당원이라든가 그런 허수가 많아서 190만 명은 별 의미 없는 숫자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경선인단을 만들기 때문에 대리 접수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그 오프라인상으로 명단 받아다가 그걸 지구당 사무실 이런 데서 막 올렸어요. 아니면 선거 캠프 같은 데서. 근데 이번에는 모바일로 자기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밖에 안 돼. 그러니까 192만 명이 안 나오지. 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인단을 만들기 때문에 대리 접수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하는 것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군요.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대리 접수가 불가능하고 휴대전화도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체 대리 접수가 불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진화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민주당 경선 얼마나 약오를까? 예?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약오르겠어. 왜? 유령당원이다! 대리 접수다! 근데 유령당원 대리 접수가 192만 명 중에 얼마였는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막 먹칠을 할 준비 다 해놨는데, 기사 써놨는데, 300만엔 턱도 못 미쳐. 실패한 경선, 이런 거 써놓고, 그 다음에 유령당원 대리 접수, 막 기사 써놓고 준비 중일 텐데,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니, 얼마나 약오를까? 그죠? 자, 본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되나, 공인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 대리 접수가 불가능하고 휴대전화도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일체 대리 접수가 불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지금 대리 등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제 민주당의 42,000명의 당원 명부가 한 이벤트 회사에서 발견이 됐다. 무더기 유출 사건 이런 게 보도됐다. 그건 잘못된 보도다. 어머, 오보인가요? 네, 그건 유출된 게 아니고 지난 1월 전당대회 때 후보자들한테 당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명단이다. 46,000명도 아니고 25,000명 정도인데 우리 대의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기초의원들, 자치단체장들 그 명단이라서 공개하는 명단. 그러니까 저거는요, 내가 그 시간에 창원에 트라피스트 수녀원 갔기 때문에 난 기사라니까. 그 기사가, 그 첫 번째 난 기사가 창원경찰서가 서울 이벤트 회사에 가가지고 그 명부가 유출됐다 이러면서 그날 밤 11시 33분에 창원경찰서에서 서울 이벤트 회사를 털은 거야. 야, 이 새끼들 진짜 총선 때 다시 한번 오보입니까? 네, 그건 유출된 게 아니고 지난 1월 전당대회 때 후보자들한테 당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명단이에요. 46,000명도 아니고 25,000명 정도인데 우리 대의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기초의원들, 자치단체장들 그 명단이라서 공개하는 명단입니다. 진짜 이 씨발놈들 진짜. 야, 그래놓고 니들이 언론이냐? 아이, 개새끼들아, 진짜! 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개새들아! 애비가 개고 애미가 새지, 진짜. 총선 때 후보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이 뉴스 몰랐어요? 예. 아니, 잠깐만. 이거 오보라는 거 몰랐던 사람. 예. 오보라는 거 몰랐던 사람. 다 모른 거야? 나만 모른 게 아니라? 이게 문제야. 이런 기사가 났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잖아. 이런 기사 묻은 기사죠. 일부러 묻은 거예요. 이런 거 댓글 달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까봐 이 기사를 묻은 거네. 야, 이런 씹탱이들 진짜. 와, 이 18새끼 볼펜으로 똥구멍에다 구멍을 낸 새끼들. 와, 진짜. 그래놓고 니네가 언론이냐? 아이, 잡놈 새끼들 진짜. 아씨. 그 총선 때 후보 결정된 뒤에, 그 총선 때 후보 결정된 뒤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원이다 홍보하라고 공식적으로 넘겨주게 돼 있는 그 명단이 나왔다 이 말씀이냐? 1월 전당대회 때요. 전당대회 때 후보 캠프한테 당에서 공식적으로 교부하는 명단입니다. 그럼 당원 명부와는 조금 다른 겁니까? 당원 명부는 아니고요. 그 공개 가능한 대의원 명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경찰이 좀 의도가 있는 짓 같아요. 오빠! 해찬이 오빠. 이건 경찰이 좀 의도가 있는 짓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가져간 건 6월 28일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다가 공개한 건 8월 6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경선 시작할 때 언론에다가 제공한 거거든요. 이건 공개된 명단이고 유출된 명단이 아닙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 국민경선인단 참여하면 네 신상 털린다. 그거였구나. 국민경선단 참여하면 신상 털린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그래서 이 기사를 내고 계속 붐업한 거구나. 이야. 그러니 이 기사에 댓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기사에 댓글이 없이 묻어버린 거야. 이 새끼들 진짜. 아이, 잡놈 새끼들 진짜. 잔대가리 굴리는 거 보면,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아! 에라이 똥물에 튀길 놈들아!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몰랐죠? 야, 예. 그래서 망치부이 필요한 거야.
6월 28일인데 그걸 언론에 공개한 게 8월 6일이다. 그러니까 2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경선 시작할 때 언론에다 제공한 거다. 이건 공개된 명단이고 유출된 명단이 아니다. 이미 공개된 명단인데 이걸 경찰에서 가져갔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어떤 회사에서 무슨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 회사 자료에 이 명단이 있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 회사 같은 데가 선거 홍보를 해줘요. 선거 홍보해주는 회사에서 후보들한테 그 후보들이 명단을 주면서 여기 문자 보내달라 그랬겠지. 그거야. 선거 홍보하는 회사를 털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공개된 명단이지만 어떻든 이벤트 회사에서 이게 나왔으니 좀 이상하다 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건 6월인데 지금 보도가 된 건 8월 7일이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8월 8일부터 우리가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건 의도가 있다. 지금 경찰청을 상대로 해서 확인 작업을 해보고 있다. 의도라면 무슨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일반 시민들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유출한 게 아닌가 싶다. 내 요 부분 안 봤는데도 딱 감이 왔잖아. 말하자면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보신다는 말씀?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우선 유출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한 명단인데 그 표현을 유출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수사 대상이 될 명단이 아니거든요. 그럼 경찰에다가 요청을 해명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해명 요청을 할 생각이냐?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화제를 돌리네.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이 당원 명단 유출, 이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 신상정보 털린다라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딴 사고라는 거지. 야, 이 개새끼들 진짜, 개새끼 아니에요. 이런 똥물에 튀겨놓을 잡놈 새끼들. 자, 화제를 돌려보죠. 지금 정가의 가장 큰 뉴스는 새누리당의 공천 뇌물 의혹입니다. 중앙선관위에다가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뇌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중앙선관위가 2달 동안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100페이지에 가까운 자기들이 그동안 조사한 내역을 제공하면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100페이지나 되는 거면 굉장히 큰 물량 아니냐. 보통 일반적인 선거사범의 경우 한 10페이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검찰에 넘기면서 보안 유지를 했는데 보안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로 어떻게 된 건지 비밀서류라면 비밀서류를 분류해서 제공하고, 비밀서류가 아니라면 우리 당 행안위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천 뇌물 수사가 100페이지나 자료가 조사된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덮으려고 이종걸 막말 이러면서 띄운다는 거죠. 우리도 좀 보고 같이 따질 건 따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할 일은 아닌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은 안 맞는 것 같다. 열심히 수사하는 척 하는데 초점이 안 맞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현기환 의원이 3억을 받았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집 압수수색은 빨리 하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집 압수수색은 한참 뒤에 된 거 한 거 아닙니까? 돈 받은 사람 집은 압수수색 안 하고 다른 사람 집을 먼저 했어? 쇼도 지랄 생쇼. 아휴, 지랄이 창궐하는구나. 중간 전달자의 집에 압수수색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봐 그 집을 먼저 압수수색했구만. 아유, 얍삽한 새끼들. 아유, 훨씬 더 먼저 했죠. 한 나흘 전에 했죠. 그 순서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순서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딱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할까? 이렇게 날카로울까?
검찰 수사가 이해찬 대표가 파악한 것과는 달리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제보하고는 방향이 좀 달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지금 청취자들이 그걸 듣는 순간 궁금증을 가지실 테니까 대충 어떤 제보인지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부산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부산 지역에서 현기환 의원하고 현영희 의원은 친박계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영희 의원은 남편 재산을 신고 안 하신 것 같은데 남편 재산까지 합치면 굉장한 거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부산에서 조금 안다하는 사람들은 현영희 의원이 그 돈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되니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한 거거든요.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했고 시의원에도 출마했고 그러면서 부산에서 마당발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자꾸 돈으로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돈으로 뭔가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번 공천은 안 될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다고요. 다 그랬는데 공천이 되니까 부산에서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받았다 이 사람도 받았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모양이군요. 후원의 명목으로 돈을 많이 제공한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후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본인 명으로 해야지요.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있는 제보들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박근혜 후보가 석고 대지할 일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던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박근혜 후보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신 거 아닙니까? 집권도 하기 전에 밑에 있는 조직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집권 후에 어떤 행위가 벌어질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가 자기 혼자 몸 관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도덕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아주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은 정수장학회 문제 가지고도 그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데 아닙니까? 정수장학회 자체가 박근혜 후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말하자면 부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데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는 국민들에게 아주 크게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황우여 대표가 여기에 출연하셔서 장관이 잘못했더라도 그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그 장관한테 책임을 못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도 지금의 당의 책임자가 아닌데 어떻게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을 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인답지가 않죠. 공인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선 후보라든가 당대표는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변호사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 지도자의 말씀은 아니죠. 그럼 그냥 그 사과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천 뇌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대선 후보 사퇴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퇴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그 후보한테 사퇴하라는 것은 그 당 보고 선거를 포기하라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도덕적으로 사과는 해야지요. 이게 더 약 올른 일이야. 후보 사퇴를 누가 하랬습니까? 그냥 사과만 하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주면서 등신 만드는, 아유, 진짜 오빠 너무 세다. 지금 청취자들은 질문도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러니까 딱 말을 트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박근혜 공천 뇌물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딱 말을 틀어가지고 이제 청취자들이 이종걸 막말로 돌린 거야. 이종걸 의원이 트위터상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칭하는 무슨 막말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종걸 의원한테 잘못된 표현이다. 공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과라는 게 좋겠다. 권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걸 의원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서 유감이다. 이런 사과를 하셨죠.
당 차원에서 뭔가 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당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당대표로서 이종걸 의원한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 말씀을 드려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사과를 하라고 한 것에는 이것이 좀 바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잘못된 표현이죠. 명확합니다. 네, 전혀 안 감싸주죠. 민주통합당 얘기로 돌아가 보죠.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을 때는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 승리까지는 어렵다 이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이게 민주당의 시각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말씀을 더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선에 집중을 해서 우리 후보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선이 자꾸 그리 가니까 우리 경선의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경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선거인단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9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9월 23일까지 마지막 결선 투표를 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이 무럭무럭 성장을 할 겁니다. 예, 안철수에게 물어보지 마라! 뭐 이렇게 딱 잘라내는 거죠. 아우, 정말 짱 아닙니까? 예. 아우, 진짜 너무 멋있다, 오빠! 아우, 진짜. 아우,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9월 4일까지 합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1688에 2000번입니다. 1688에 2000번. 전화 홍보까지 하시네요. 우리 상담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공정한 경선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이해찬 당대표가 잘하고 있다 생각되시면 엄지손가락. 예, 잘하고 있다 생각되시면 엄지손가락. 아유, 역시 그냥 아유, 이거는 정말 잠깐만 이거 나 혼자 보면 안 되고, 예, 나 혼자 보면 안 되고요. 예, 자자자자, 어디부터냐? 내가 이제 녹였잖아? 녹인 다음부터예요. 자, 이쪽 본방부터, 예, 쫙, 지금, 예, 올라가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지금 본방에 또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계방 갑니다. 예, 중계방 쫙, 지금, 네. 그 이해찬 대표가 잘했다라고 생각되시면, 손, 예. 그래요. 벌써 이 밑에, 예, 자, 이해찬 대표 참 잘했죠? 네, 예. 자자자자자자. 그래요. 그 이해찬 대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해찬 대표가 잘했다! 엄지손가락! 자자자. 이해찬 대표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 엄지손가락! 예. 네, 자, 달려. 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예, 달려. 예,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예, 창밖에 보이는 엄지손가락. 예, 창밖에 보이는 엄지손가락. 네, 훌륭하십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잘하고 있죠? 네.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요. 예.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요. 한번 보세요. 댓글이 제로예요. 댓글 제로. 예. 댓글 제로.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에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은요, 얘네가 다 덮어버려요. 예. 덮어버리고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이 뭘 잘해도, 이해찬 당대표가 열심히 잘 싸워도 아무 반응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기사에다 댓글 막 달아서 이종걸 막말 기사는 막 띄우고 이런 중요한 기사는 덮어버리는 거죠. 참 하여간 잔놈 새끼들이야. 친일박멸님 감사합니다. 꼬꼬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 네, 못생긴 게 설교질이야. 누구? 박근혜?
야! 너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되니? 예, 스색이나 해, 망치 부인. 스색이 뭔데? 예, 자, 이번 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예요? 민주통합당. 내가, 저기 뭐예요? 문재인 캠프에 아는 사람한테 막 항의를 했어. 뭐 하는 거냐? 좀 잘해라. 뭐 좀 열심히 좀 의욕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열심히 의욕을 안 가지니까 이 인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뭐라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데 보도가 안 된대. 이 민주당 후보들이 뭐라고 열심히 해도 뉴스거리가 뭐 박근혜가 코웃음만 쳐도 뉴스가 되는데 민주당 후보들이 뭘 열심히 막 열심히 해도 보도가 안 된대. 예. 자. 뭐? 우유 주사? 야, 우유를 주사로 넣으면 큰일 날 새끼야. 꺼져! 예, 자, 왜 또 날 사랑하고 그래? 내가 나한테 하트 달리지 말랬지? 난 이미 네가 볼 땐 몰라도 임마 품절녀야.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대고 이 하트를 날리고 그려. 야, 이 새끼야, 내가 쫓겨나가지고 이놈아 밥 못 얻어먹어. 네가 책임질까? 저 썩을 놈이네 저거. 네. 자. 내가 스색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오늘 또 다른 뉴스. 그 망치 부인이 없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볼 때 별로 난리도 안 났더만. 엄살은. 내가 오늘 다뤄야 될 얘기는 다 했지? 오늘 다뤄야 될 중심 내용은 다 다룬 것 같은데, 아닌가? 그지? 녹조 현상.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 녹조 현상. 이거 좀 심각하니까. 수도권 37개 정수장 중 3개만 남조류 독성 분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 역시 댓글 제로네요. 최근 김현정 뉴스쇼에서 낙동강 녹조가 심각하다 이런 인터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환경단체하고 환경부 입장 차이가 컸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쪽이 다 인정한 건 낙동강에 남조류가 있긴 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갈렸던 건데요. 이 인터뷰가 나간 지 불과 10여일 만에 똑같은 물질이 한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시 1차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넘겼고요. 오늘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보고 조류 경보라는 것을 발령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 연결을 해보죠. 한강에서 녹조가 어느 정도나 한강에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요. 제 컴퓨터 하나가 완전히 맛이 가서 컴퓨터 하나 끌게요. 아유, 얘는 이걸로 꺼야 돼. 예. 아니, 제가 이제 너무나, 이게 2010년에 들어온 컴퓨터인데, 2010년 1월인가? 들어온 컴퓨터인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이게 한 3년째 쓰니까, 조금만 해도 막 열이 받아. 얘가 이제 죽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자, 이 계속 보죠. 자, 한강의 녹조가 어느 정도나 덮였냐. 지금 팔당댐이 있는 팔당호나 북한강 쪽은 이미 녹조가 상당히 많이 덮여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서울권을 흐르는 한강에까지 지금 녹조가 발생해서 한강물이 녹색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조가 덮였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중에 남조류가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죠? 원래 강이나 호수에는 물속에 사는 미생물인 조류가 살아가고 있다. 녹조류, 남조류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 남조류나 녹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강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게 녹조 현상인데, 안녕하세요. 수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남조류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 낙동강 이런 데서 발견된 것도 독성을 가지고 있는 남조류 종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녹조는 그 자체가 강에 있는 생물들을 살기 어렵게 하는 정도지 독성 물질이 있는 건 아닌데 남조류에 독성 물질이 있어서 문제인 거군요. 네, 남조류가 대규모로 번성하는 것을 녹조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 녹조 현상이라는 게 남조류가 대규모로 자라는 거를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예. 예. 악취가 너무 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간질환 유발 물질도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던데, 그게 다 남조류에 포함된 물질인가? 남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하나는 안 좋은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발생하면 수돗물의 냄새가 많이 나게 되고, 또 하나는 독성 물질을 이 남조류는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독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이 남조류에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독성 물질이다. 악취 유발 물질은 일단 끓여 먹으면 냄새는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네, 끓여 먹으면 일단 냄새 자체는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그것도 문제는 심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로시스티스, 간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 그 수치가 위험한 수치인가?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 수중보 인근에서 검출됐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이 지난 1일의 상황이다. 그런데 7일 결과를 보자면 성수대교 등 잠실 수중보 하류의 5개 지점에서 클로로필 알파 이런 조류의 엽록소 농도이다. 클로로필 알파와 남조류의 세포류가 조류주의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주의보를 내려야 될 기준까지 일단 도달한 것 같고, 한강대교가 2,700여 개, 마포대교가 2,200여 개 이렇게 되는데 남조류의 세포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조류 안에 어떤 종인지 지금 서울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마이크로시스티스의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의보를 내릴 수준이라는 것까지는 다들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냐? 문제가 이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유해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국내에 없다. 남조류 독성에 대한 국내에서 기준이 사실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해외의 기준을 준용해서 사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장담을 해서 안전하다 어쩌다 이런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견되는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주의보를 발령한 수준이라는 것까지 확실하지만 이게 인체에 유해한가 아닌가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안전하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러는 거고, 환경단체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이 갈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예방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시는 너무 자신감 있게 자꾸 안전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시민들이 걱정하게 만든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어떤가요? 그게 설사 좀 위험한 수치까지 분포를 하고 있더라도 정수 처리를 하면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안전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소위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을 거치면 이런 독성이 분해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의 수돗물이 안전성을 확보되는 건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러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수장이 고도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잠깐만요. 대부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37개 정수장 중에 갖추고 있는 곳이 3곳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낙동강의 경우에도 구미보보다 상류 지역에는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정수장인데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 없다. 그래서 독성 남조류가 발생했을 때 이 독성 물질을 제대로 정수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다.
간질환을 유발한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유발된다는 거냐? 이걸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SNS상을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아주 독극물이다 이런 말까지 퍼지고 있다. 어쨌건 마이크로시스티스가 함유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은 미량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것을 장기 섭취할 경우에는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이나 어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오염된 물을 투석해서 50명 이상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고 캐나다에서는 수만 마리의 오리나 물새류가 오염된 호수의 물을 먹고 폐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피부질환과 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오염된 물에서 잡은 생선이나 조개류를 섭취함으로써 독소에 노출된다고도 알려져 있다. 유언비어였으면 좋겠는데 유언비어가 아니군요. 이건 국민환경과학원이나 다른 어떤 논문의 사례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이 정수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 자체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번 낙동강 이야기를 할 때는 환경단체에선 4대강 문제랑 더위가 겹쳐서 이렇다고 했다. 환경부에서는 4대강은 아니고 더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갈렸다. 이번 한강은 어떠냐? 한강 같은 경우에 지금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한 이런 지역은 아니다. 4대강과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 않고 어쨌거나 큰 맥락 안에서 남조류가 번식하는 데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먹이가 되는 오염물질이나 광합성을 위한 햇빛, 높은 수온, 정체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발생하는 지역이 팔당호나 금강의 대청호 이런 부분들은 다 물이 정체되는 호수라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사실 낙동강의 논란도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런 전제 조건을 무시하는 얘기다. 이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지어서 물을 정체시켰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기온이라도 물이 흐르게 되면 수온이 너무 많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4대강 사업이 있는 것이다.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원인도 찾아야겠고 대책도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낙동강과 한강에 남조류라는 위험물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논점은 그거 아니에요? 4대강이 원인이냐 아니냐. 그죠? 일단 첫 번째는 남조류라는 게 있냐 없냐야. 있다. 발견되고 있다. 근데 이 남조류라는 것이 발견되는 게 하류에서 발견이 되는 건데 이게 점점 올라올 것이다. 그게 이제 위험 요소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남조류가 있냐? 그리고 남조류가 위험하냐? 위험하다. 현재 남조류가 있고 위험하다. 아이고. 제가 아직 방송을 못 끝냈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저게 한 20분만 뒤에 부탁드릴게요. 안 되나요? 8시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남조류가 발견됐다. 또 남조류는 위험하냐? 위험하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이 남조류가 발생한 원인이 4대강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4대강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가 이거를 4대강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고 논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봐. 그냥 이 문제는 4대강의 이 물의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정체된 것,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가야지 남조류가 4대강 때문이다 라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아직 증거가 없어요. 4대강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4대강 때문이라고 밀어붙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올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었어요. 뭐냐 하면 장마가 정상이 아니었어. 원래 5월달에 큰 비가 와서 5월달, 6월달에 큰 비가 와서 산강을 씻어내야 돼요. 산강을 씻어내서 남조류나 녹조류가 생기지 않을 만큼 큰 비가 왔어야 돼. 큰 비가 와가지고 정상적인 장마가 있고 그래야 날이 더워도 남조류가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이 녹조 현상은 그 수온의 문제도 있지만 그 수온 전에 장마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예. 비가 제대로 안 왔어.
비가 제대로 안 온 이유가 뭐냐? 비가 제때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 이유가 뭐냐? 이거는 결국 환경 파괴 때문이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혹은 누구는 기상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누구는 비를 못 내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외국에서는. 예, 외국에서는 비를 못 내리게 하거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데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랬겠어? 근데 신문기사에서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큐로 봤다. 그렇구나. 인공강우. 그러니까 인공으로 비를 내릴 수는 있지만 인공으로 비를 못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인공으로 비를 못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 같아. 이번 봄에 큰 비가 났으면 4대강이 무너져 내렸겠죠. 예. 큰 비가 났으면 4대강이 무너져 내리고, 이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싶은 가을에 4대강 행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 자전거길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 큰 비가 나가지고, 막 금가 있는 보들이 무너져 내리면 큰일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기우제가 아니라 지우제를 지내지 않았을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비가 안 왔는데, 대신 비가 안 오니까 녹조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녹조류는 냄새가 나. 그래서 자전거길 행사를 가을에 대대적으로 준비했는데, 어쨌거나 자전거 타면서, 시원한 강바람을 보고 싶어 했는데, 막, 녹색으로 막 꾸정물, 막 냄새 팍, 땀은 나고 막 더워 죽겠는데, 아우, 행사 잘 되겠다. 보가 무너지는 걸 막았는데, 대신 냄새가 나서, 가을에 자전거 행사가 잘 될지 모르겠네. 예, 취소러쉬? 뭐가? 어제 한강에서 행사하려고 했다. 취소가 됐다? 아이, 행사하지.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는데. 아이, 아쉬워라. 뭐, 어쨌거나. 자, 근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이 4대강 녹조 현상이, 지금 강물의, 한강과 낙동강 녹조 현상이 4대강이다! 라고 단정하면 덫에 걸려요. 예. 4대강이다! 라고 얘기하면 덫에 걸리고요. 나는 이번 녹조 현상은 장마가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장마가 제대로 오지 않은 이유는 뭘까? 결국 우리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환경이 파괴된 현상은 뭐 때문일까? 우리가 자연적인 강과 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잖아요. 예. 찍을 놈 없다. 아무도. 그래서 투표 안 해버린 사람. 당신이 이명박을 당선시킨 거예요. 예. 이명박 찍어주면 아파트가 모르겠지. 라고 찍어준 사람. 당신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썩은 시궁창 물 나는 물 먹고 애들이 간질환이 올 수도 있는 거. 이거 우리 국민 잘못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만든 거 우리 아닙니까? 막아낼 수 있었잖아요. 열심히 좋은 후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야권 후보를 키워서 단일화하고 그랬으면 막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돼서 이 짓거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예.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투표 안 한 사람이 제일 문제? 나는 허경영 찍은 사람들도 문제 있다고 봐.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찍어. 선거는 가장 나쁜 사람, 꼭 떨어뜨려야 될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선거예요. 추적자 안 봤어? 드라마 소년주의 추적자.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선거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이제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쇼핑하듯이.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항상 당선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헤쳐먹죠. 나라를 말아먹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도 다음 대통령 후보 1등은 그 당이야. 참 대단한 나라죠?
뭐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우리 국민 수준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천형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대로 노력 안 하면 뭐 다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아직 대선이 안 끝났으니까 최선의 노력은 해보자고요. 뭐 죽더라도 한번 꿈틀거려 보고 죽는 거지 뭐. 민주당 더 잘해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민주당한테 하실 말씀은 뭐 안철수에게 잊어버려. 민주당 더 잘해라. 예, 민주당 못한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럼 더 못해요. 어우 잘한다. 그만큼 했어요. 그럼 애기가 더 잘해요. 이것도 못하니? 더 못해요. 잘한다. 그래 노력했다. 좀 더 잘해봐. 앞으로 민주당을 여러분이 격려하실 때는 이것도 못하니가 아니라 좀 더 잘해봐. 더 열심히 해봐. 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더 잘해요. 소령오레이님 감사하고요. 모악산 치킨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와가지고 방송이 쌍둥이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어요? 까만새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방송 딱 3일 쉰 거야. 근데 막 우리 집에다 폭탄 던지기세요. 대혜님 감사하고요. 민심은 천심님, 판중님 감사합니다. 별아리님 감사드리고요. 25800님도 감사합니다. 민심은 천심님 감사합니다. 군자탄 탕탕님 감사하고요. 한나대 우울님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어 숨기는 게 하루아틀인가. 우리가 검색하는 거 전부 다 숨기고 망치분 검색해봐. 이상한 얘기만 뜨고 있잖아. 민심 천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유유. 내가 지금 방송을 4시간 넘게 녹화를 했구만. 컨디션 회복하신 줄 기도받고 와서 그래요. 봄처럼님 감사하고요. 아바더님 감사하고요. 민심천신님 감사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설사는 계속된다. 그러나 영적 기운이 충만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로 일주일은 갈 수 있어요. 자, 리허설 3시간. 수다였지 뭐. 불만이야? 재방송 안 해버린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만원 물량주부 망치분이었습니다. 민채임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휴가 끝났으니까 워밍업 2푸는 행사였으니까요. 우울하신 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기분 푸세요. 민채임님 감사하고요. 좋은 친구님 감사하고요. 자, 망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내가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몸에 땀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목욕하러 갈게요.